베체트 병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 대다수가 콜킨이라는 약을 복용하십니다. 이 콜킨을 의학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콜킨의 효능은 급성 통풍 발작의 치료 및 예방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베체트 환자분들은 왜 도대체 콜킨을 복용하는 것일까요? 우선 자가면역 질환제의 치료약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염증 발생을 억제하거나 중간 단계를 막는 약들을 먹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약들은 자가면역 질환을 타겟으로 개발된 약이 아니라 다른 병을 치료하는 약을 빌려와서 복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복용하는 항말라리아제와 베체트 환자분들이 복용하는 콜킨입니다. 이 항말라리아 제제는 원래는 말라리아 환자들이 복용하시는 건데 류마티스의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시는 것들이고요. 베체트 같은 경우에도 콜킨은 원래 통풍 치료제이지만 콜킨의 효능 때문에 베체트 환자분들이 콜킨을 복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콜킨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콜킨의 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포 분열의 억제, 다른 하나는 염증 반응을 막는 것입니다. 콜킨의 주성분인 콜키신이라는 약물은 우리 몸 세포 속에 미세소관이라는 물질을 억제합니다. 미세소관이란 세포 속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기관들을 고정시키는 그물망인데요. 이러한 미세소관은 하나의 세포가 분열하여 두 개로 나누어질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세소관을 억제할 경우 세포 분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과잉 생성되는 면역 항체들의 분열을 억제하여 자가 면역 반응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정상 면역 항체들만 막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의 분열도 억제하는 것이죠. 따라서 몸에 필요한 세포 분열 또한 일어나지 않게 되며 몸을 지키는 착한 면역 세포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많은 부작용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미세소관을 억제하면서 또 하나 얻는 효과는 염증의 소염작용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은 백혈구나 림프구 등의 면역 항체가 몸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싸움입니다. 가장 좋은 소염은 빨리 전쟁터에서 우리 편이 이겨서 적군을 없애버리는 것이겠죠. 이러한 전쟁터에 많은 군사들, 즉 백혈구나 림프구 등을 보내기 위한 신호물질들이 있는데요. 이 신호물질은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며 미세소관을 통로로 삼아 혈액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세소관이 없으면 이러한 신호물질들은 내보내지지 않고 그로 인하여 우리 편이 전쟁터에서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결과적으로 전쟁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염증 반응은 약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전쟁을 빨리 이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오히려 빨리 져버림으로써 염증 반응들을 줄이게 되는 것들이죠. 이러한 콜킨은 병원에서 베체트의 예방약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평생 먹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지속적으로 세포 분열을 억제하고 신호물질을 막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크게 전쟁, 즉 염증이 일어나게 되니 죽을 때까지 그거를 억제하면서 살자는 말이죠. 문제는 콜킨은 매우 독한 약입니다. 임산부 금기 약물이며 장기 독성의 부작용을 가지게 됩니다. 약물의 효능 또한 지속시간이 길어질수록 떨어지게 되며 부작용의 위험도는 더욱더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콜킨은 관에 이르러 건강을 되찾으시면 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기전과 원리를 몰랐을 때는 그저 베체트 예방약이니 하고 드시게 되는데 안전하고 가벼운 약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약들은 아닙니다. 이로써 베체트 환자분들이 왜 콜킨을 복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